우리의 내면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스스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왔을지라도 어느 순간 밀려오는 깊은 끌림에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서적 흐름은 사실 많은 사람이 겪는 매우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애정과 유대의 섬세한 춤을 조율하는 두뇌의 복잡한 기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더하려는 의도를 지니지 않습니다. 감정의 얽힘은 대개 치밀한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연결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즉흥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매력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경망은 마치 유년기의 충동성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아주 순수하고 무해해 보이는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 소통하다 보면 기대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속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 두뇌는 이미 새로운 종류의 자극을 포착했다는 신호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특정 내부 물질, 즉 쾌감과 보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또는 예상 밖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도 작동하는 내부 보상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신경화학 물질이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쾌감과 신선한 감각만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상호작용이 여러분의 두뇌를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 채우는 오락기처럼 자극하고 결국 여러분은 상대방 자체보다는 그 상대방이 선사하는 기분 좋은 느낌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견고한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새로운 만남에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현재 관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두뇌의 신경망이 익숙한 형태에 점차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뇌의 관점에서 보면 변함없는 애정 표현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래 지속되는 애정관계나 부부관계는 지속적인 신경화학적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체계가 아닙니다. 관계 초기의 일정 기간은 두뇌 내부에서 강렬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쾌감, 흥분,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두뇌는 점차 그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두뇌는 동반자의 존재를 일상의 평온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깊은 애정을 느끼지만 두뇌는 더 이상 초기의 화려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반응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새로운 자극원이 나타나면 두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강렬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유대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단지 보상체계가 새로운 경험을 갈구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음의 혼란 또한 항상 새로운 상대에게 더 큰 애정을 느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뇌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재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두뇌의 정교한 자기 합리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뇌는 특정 행동이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는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두뇌의 영역은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은 괜찮아, 그저 가볍게 소통하는 것뿐이야라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길고 사적인 대화로 이어지며 감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뇌는 작은 상호작용이 있을 때마다 보상물질을 분비하여 봐, 너는 아무 잘못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달콤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신경화학적 연결이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의 존재를 갈망하도록 자신의 두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기존의 관계를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두뇌가 단순한 흥분 상태와 진정한 정서적 애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쾌락의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모든 메시지 알림, 모든 미묘한 접촉, 모든 시선 교환에 즉각적인 화학적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사이 두뇌에서는 안정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정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현재의 동반자에게 더 강한 결속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뇌는 기존의 동반자와 새롭게 끌리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두 개의 애착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뇌에서 보상회로가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판단이 개입하려 할 때쯤에는 이미 감정이 모든 통제권을 장악해버린 뒤입니다. 두뇌의 감정 중추가 이성의 목소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불안하고 예민해지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완화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쾌락 물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촉발시킨 그 대상에게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뇌는 완전한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꼈다가 안도했다가 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안도하는 무한 반복의 고리입니다. 이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음식에 의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복잡한 감정적 얽힘이 중독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정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신경화학적 패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애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우연히 만들어낸 스트레스 해소 순환고리를 쫓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두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호사 모드로 전환됩니다. 상황이 복잡해. 나는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했어. 우리는 그냥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이야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이 사람은 달라라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아직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기회를 갖지 못했기에 항상 강렬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능숙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데는 흥미를 덜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는 점차 평온해지고 새로운 만남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관계를 다져가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혹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쾌락 물질이 급격히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으며 갑자기 이건 운명이야라고 외치던 두뇌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라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일종의 금단 현상입니다. 마치 의존자가 공급원을 잃은 것처럼 급격한 화학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화학적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두뇌가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화학적 패턴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쾌락 물질 공급이 끊긴 두뇌가 절망적으로 그 감각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일부일 처제를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적인 도덕적 규범보다는 새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종족 번식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두뇌의 영역은 인간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기능입니다. 반면 보상을 갈망하는 원시적인 시스템은 훨씬 더 오래되고 강력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욕망이 폭발할 때면
마치 우리 안의 원시적인 본능이 우리 안의 이성적인 사상가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논리는 침묵하고 화학 반응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대체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거지? 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답은 우리의 원시적인 두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본능적이고 깊은 부분이 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뇌의 이러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존의 동반자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고 심지어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꿈꾼다면 관계 안에서도 쾌락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높이고 함께 웃으면서 즐거움을 분비하고 공동의 목적을 세워 만족감을 높인다면 두뇌는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대신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감정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신경화학적 반응의 일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누군가를 외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만족감을 제공해준다면 두뇌는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뇌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느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을 기존 관계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두뇌는 굳이 다른 곳에서 이를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관계가 편안해지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성숙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흥분 상태를 진정한 연결로, 관심을 애정으로, 새로운 감각을 새로운 사랑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루함과 혼란스러움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집중할 대상을 찾지 못한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두뇌는 새로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턴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있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성숙입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 쾌락보상 시스템이 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두뇌는 항상 저쪽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풀밭도 결국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대방은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상대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두뇌를 재교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견고한 관계는 유혹이 전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화학적 반응을 넘어서는 방법을 배운 관계입니다. 결국 진정한 애정은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춤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새로운 자극을 원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유혹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현재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